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소방시설관리사 2차 점검 실무 행정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방기술사 이순재입니다. 소방관리사, 시설관리사를 예전에는 이제 경년에 실시하다가 최근부터 수년 전서부터 매년으로 바뀌면서 응시 인원이 대폭 증가했죠. 관리사의 최종 합격 율이 보통 이제 3% 후반 또 4% 초반 중반 정도에서 합격 인원이 매년 배출이 되죠. 자, 2016년도의 합격률을 보면 4.3%, 122명이 배출됐죠. 그 다음에 해에도 70명, 그 다음 해에 최근에 올해 작년이죠. 3.61%로서 67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시설 관리사가 현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1,550명 정도로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도 인원이 1,500명 이렇게 선되는 걸 보면 그만큼 그 시간에 비해서 배출 인원이 적고 아직도 더 많이 배출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소방시설 관리사가 현업에 종사하면서 또한 우리나라의 소방 안전에 대해서 많이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관리사의 직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화재 사건이라고 보면 제천 화재라든지 밀양 화재 또한 또 최근에 산불 같은 경우를 보면 소방시설을 우리가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충실하게 하면 그 전보다는 그 이후에 화재 발생률이 다소 떨어지고 또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관리사의 책임과 관리사가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시험 응시 인원이 매년 많이 대폭 증가를 하죠. 그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볼까요? 소방시설 관리사의 대우가 좋다 또는 나도 합격할 수가 있다 이런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응시 자격이 또한 다른 우리 기술사라든지 다른 기타 상급 시험보다는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은 그런 것도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와중에서도 합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게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사의 업무가 매우 많고 또 다루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많기 때문에 자, 법규, 소방 법규도 다뤄야 되죠. 그다음에 소방 기술 또는 시설 구조 원리, 기계 전기 또는 여기에다가 또 건축법, 또 위험물 관리법, 또 이제 우리가 지식을 갖춰야지만이 현장 실무에 나가서 우리가 점검 대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점검을 하고 또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리사 시험을 대비함으로써 안이하거나 나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또 그렇게 해서는 또 합격이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을 6시간이면 6시간, 5시간이면 5시간 이렇게 정해서 오늘 할 것은 반드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관리사의 2차 점검 실무 행정 과목을 저와 같이 한번 학습을 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접목을 해서 암기해야 되는 것은 암기를 하고 또 암기 요령과 암기 방법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구조 원리라든지 하는 것은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부분 점수도 얻을 수가 있는 거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것은 암기를 전체를 다 할 수가 없는 것은 이해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기재를 하거나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만큼 근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근본 시험에서 그동안 많이 준비를 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 그 2차를 보시는 분도 계신데 이번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합격해서 실무에 종사해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희망도 이루시고 또한 보람찬 일에 종사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소방관계 법령에 대해서 또한 관리사 업무에 필요한 법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계 법령은 우리가 맨 먼저 소방기본법이 있죠. 자, 소방기본법. 자, 우리 정의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위급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우리 소방기본법에서는 우리 화재의 조사 또는 의용소방대, 소방산업의 육성 방법, 소방안전원의 설치,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우리 소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이죠. 자, 법과 법령과 법률,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런 어렵게 세분하지 마시고 법과 법률과 법령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국가에서 기본이 되는 규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법에 따라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니만큼 이것으로 해서 관리사의 책무가 여기에 모두 소방 우리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규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소방기본법은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자, 법에서 언급한 내용, 법에서 규범을 정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천을 나타낸 것, 그 다음에 그 더 자세하게 정해야 되는 것을 시행령으로 했고, 시행규칙은 여기에서 정하지 못한 것을 시행규칙에서 별표나 별지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것이, 기본법을 상세하게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시행규칙이 되겠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또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있죠.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이런 우리가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우리가 시설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지 시설업을 등록을 해서 어떤 공사를 하고 기술자는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법을 준수를 해가면서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하는 그런 것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 법 시행령,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시설법과 소방시설법이라고 하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든 우리가 소방시설 관리사를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소방시설 관리사에 관한, 소방시설에 관한
모든 것이 이 소방시설법, 약칭 소방시설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고 이 법에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춰야지만이 현장 이전에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에서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과 규칙이 있죠. 자, 다음에 또 네 번째, 초고층 특별법이 있죠.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의 건축물 안전관리 특별법,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안전관리 특별법. 자, 초지복법이라고 하죠. 초지복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 법률에서의 명칭은 초고층 재난관리법이라고 합니다. 이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우리가 그 건축물이 우리가 그 지가가 상승을 하거나 또는 뭐 복합 건축물의 우리가 그 건축물의 패턴을 우리가 발전을 우리가 문명 사회가 발전을 함으로써 고도화되고 집적화되고 밀집화되는 그 과정에서 건축물이 뭐 지가가 상승하는 원인도 있고 또한 그 도심에서 한 곳에서 여러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사람의 그런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건물이 계속 높은 층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초고층 또는 지하를 개발해서 뭐 우리 전철이라든지 그 뭐 기차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도심에서는 지하를 개발을 하거나 고층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그 대표적인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고층 또는 지하 연계의 특별한 소방 안전 관리를 위해서 초고층법, 초지복법, 초고층 재난관리법이 제정이 된 것이죠. 다음에 다중이용. 다중이용업소. 자, 다중이용. 앞으로 다중이용이 많이 그 세분화되고 업소가 다변화되고 많은 다중이용업체가 그전보다는 우리가 그 느끼지 못한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업종이 새로 생기고 또한 사람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다중이용업이 세분되고 많아지고 또 많이 생기고 도심에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 편리한 그런 그 업소가 형태가 늘어나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에서 매년 뭐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소방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만이 안전에 대한 것이 확보가 돼야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는 재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또는 완전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다중이용업소에 특별법이 제정이 된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소방 관련된 법이라고 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또 우리 소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이 6가지의 법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소방시설 관리사를 시험을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현업에서도 관리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런 이 법이 우리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법을 소방 6 또는 뭐 한 가지를 빼면 소방하고 조금 약간 뭐 차이가 있다고 치면 이것을 뭐 소방 5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5법 또는 소방 6법은 관리사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방 관계에 대해서 일을 하든지 여기에 종사를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형태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을 때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매우 어렵다. 업무를 하거나 또는 그 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어디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을 취득하거나 하는데 이 법이 이 공부를 우리가 게을리하면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방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고 실제적으로 피부로 우리가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자,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사가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장 우리가 소방시설 관리사로서의 업무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가장 필요한 법이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죠? 자, 이거죠. 이것은 그 우리가 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또는 소방에 대해서도 알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정말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돼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법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관리사에 대한 뭐 자격이라든지 관리사 응시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리사가 앞으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때 또는 그 관리사가 점검을 할 때 인원이라든지 배치 기준이라든지 점검 방법이라든지 점검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관에다 제출을 한다든지 또는 협회에다가 이런 그 점검을 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에 관한 것이 이 법에 속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방 5법 또는 소방 6법 하나를 빼거나 더하거나 우리 소방 6법으로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각기 법에서 우리 소방시설 관리사가 빠져나갈 것이 또는 뭐 간과하거나 또는 소홀히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거의 우리가 지식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이건 법이고요. 그다음에 행정규칙이 있죠. 자, 이 법에 대해서 하부를 이루는 화재안전 기준이죠. 소방시설별 갖춰야 되는 규모 또는 그 기술적인 그 논리를 전부 다 여기 담고 있죠.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을 그 체계를 보면요, 소화 설비, 변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자, 옛날에는 이 피난 구조 설비라고 안 하고 피난 설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피난 구조 설비라고 합니다. 피난 구조 설비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피난 설비에서 피난 구조 설비로. 그다음에 소방, 소화, 영수 설비. 그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 그다음에 기타 설비로 나눠지죠. 자, 화재안전 기준은 NFSC. 자,
번호를 체계를 보면요. 소화설비는 101에서 109로 구성되어 있고, 자, 경보설비는 201에서 205로, 피난 구조 설비는 301,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자, 기타 설비는 600단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체계를 보면 소화 설비는 1번, 경보 설비는 2번, 피난 구조 설비는 3번의 체계를 갖고 이렇게 각기 시작하는 번호가 다르죠. 우리가 이 소화 설비가 여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우리 피난 경보 설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그 순서대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입각해서 여러분께서 중요도를 살피시면 과히 벗어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소화용수 설비, 여기서도 이 소화에 관련된 법 체계와 관리사가 해야 되는 업무, 법 체계도 잘 알아야 되겠고요. 자, 소방시설의 에서, 자, 여기서는 어떤 것일까요? 각기 수계와 가스계, 수계, 가스계, 그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 요 설비는 요 가스계라든지 수계에 속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스계와 수계를 중점적으로 큰 대분류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우리가 그 1차에서도 공부를 하셨고요. 다음에 설계 시공과 또 점검 실무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설비가 항상 같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이제 그 최근에 소방시설 관리사의 출제 경향이 지금 실무 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죠. 작년 또 그 재작년, 제 3년 전에도 이제 실무의 경향으로 점차 출제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계기가 어떤 그 이상이 있는데 어떤 그 원인이 어떤 것이며 조치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그 법이나 구조 원리에서는 중계기가 설치 기준 또는 중계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실무에서 중계기가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또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실무에 접목을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점차 실무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도 이런 그 분량이 많죠. 매우 분량이 많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해서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가장 큰 별이가 되겠고요. 자, 별 3개를 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사업법이 되겠죠.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또 각기 하나씩, 이걸 하나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공부를 하시고, 또한 시설 구조 원리에 대해서는 수계가 더 분량이 크고요. 자, 가스계는 거기에 상대적으로 또한 그 수계에 비해서 설비도 물론 작겠지만 나오는 출제 경향이 절반 정도의 그렇게 배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런 것을 좀 인식을 하시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 많은 것을 전체를 다 갖추고 있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 그래도 그럼 어떤 우선순위를 두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법과 구조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고 어떤 것을 공부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득점을 하는데 유리하고, 그런 것은 이제 이론 시간에 점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그 이론에 있어서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것, 이 너무나 많은 그 암기 사항을 다 암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암기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어떤 것은 어떻게 암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뭐 머리 글자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그 트리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연상을 해서, 또는 그림으로 해서 이해를 연상을 해서 이해를 하고, 또는 암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이제 기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본인께서 가지시고 그렇게 공부를 학습을 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같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체계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구조 원리를 공부하는 그런 순서대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소방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이라고 하죠. 화재 예방 및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